국가 경제의 내수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그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자영업자분들이 쉽게 나아질 기미는 없고, 예전에 IMF는 폭풍이었으면 쓰나미처럼 한번 왔잖아요. 왔다 가면 팍 쓰러졌다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죠? 요번에는 느낌이 좀 가랑비라 그래야 될까요? 잔잔한 가랑비 비가 계속 오면 그거는 탈진돼 버리잖아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죠. 고착화됐죠. 일단 부동산 부채발 이제 내수 부진이 시작된 거고, 중요한 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상위 20%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그 부동산 시장은 강남 일대 또 어떻게 보면 투기 붐이 좀 일었다고 저는 봐요. 네. 투자의 수준을 좀 넘어섰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 상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KDI에서도 0.8%로 경제 전망치를 또 수정했습니다. 네. 또 수정했고, 한은도 최근에 집요한 적립모기지 뭐 이게 좀 떴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한은이 출자를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딱 끊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국가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한은에서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그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자영업자분들이 쉽게 나아질 기미는 없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나 이제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자를 내리는 상황이 트럼프가 관세 협정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추세로 한 1년은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출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철강, 알루미늄 뭐 25% 매겼잖아요. 품목 관세를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보편 관세는 이미 10% 정해졌고, 상호 관세는 지금 협정 중이잖아요. 관세 종류도 워낙 많아가지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좀 흔들고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페트로달러를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달러로 결제 안 하겠다, 석유를. 그리고서 미국하고 국방 유지 조약도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약간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만만한 게 이제 땡땡땡이라고 한국, 일본, 캐나다 붙잡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고 우린 정치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리스크 잠복 상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아마 대통령 되신 분이 미국을 가서 한번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뭐 트럼프는 뭐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을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질지 더 나빠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변수는 등장할 수 없다고 보고, 결정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 DSR을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 그나마 부동산 펌핑을 해서 조금 돈이 돌잖아요. 그 분야에서만. 다른 데 별로 없잖아요. 주식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만 좀 힘이 약하고. 그럼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 펀더멘탈이 떨어진 건 이미 증명이 된 거고, 그리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미 전 세계도 지적을 했고, 우리나라 자체도 다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바꾸려면 바로 단시일 내에 경제가 바뀔 수는 없고, 지금부터 새로 출발을 해도 3, 4년 지나야 나아질 기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후년까지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IMF를 겪듯이 그런 시간을 대비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편의점 매출이 감소하기, 아니면 1분기째 감소 중인데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사실. 급한 위기 빼고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약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고로케를 제가 좋아해서 고로케를 자주 말씀드렸는데, 요새 두부라 그럴까요? 두부? 두부 한 부에 뭐 좋은 두부는 뭐 저거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것들은 900원, 1000원대였다가 지금 1,500원, 뭐 2,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먹는 대로 먹으면 50% 상승이에요, 사실은. 매출액이, 그죠? 근데 지금 매출액이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150 정도 먹었어야 되는데 100이니까 결국은 두부를 한 모를 못 먹고
반모. 70% 반모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먹는 게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우리 가게들, 서민들하고 특히 청년층, 네. 청년층들이 라면을 먹을 때 컵라면이 900원, 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1,400원, 1,500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벌써 50% 업이 됐으니까 원래 먹던 대로만 먹어도 벌써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심하게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 경제라는 게 서민층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라면이 10개 팔리던 게 분명히 지금 7개, 8개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만 올려놨지. 그쵸?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 돈이 없으면 들 쓰다 보면 기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7개밖에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럼 줄여야 생산량이 되잖아요. 줄어야죠. 줄이려면 네, 또.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람이 좀 필요 사람도 없잖아요. 줄여야죠.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서 예. 하는 총재가 요즘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이 문제를 잘 알아서 네. 계속 발표를 해요. 뉴스에 많이 안 다루는데 예전에 IMF는 폭풍이었으면 쓰나미처럼 한번 왔잖아요. 왔다 가면 팍 쓰러졌다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팍 쓰러졌다가 털고 좀 회복하고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느낌이 저 가랑비라 그래야 될까요? 잔잔한 가랑비 비가 계속 오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열흘 비 맞아봐요. 옷이 다 완전 젖죠. 진이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탈진돼 버리잖아요. 네. 이게 그 형태가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골드노믹스는 일단 지났으니까 편의점 매출 준다라는 건 학생도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부산되잖아요. 그럼 학교도 점점 줄게 되고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제가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AI, 뭐 AI 요번에 키운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3, 4년 안에 막 좋아지고 국민들이 합심하고 정부가 잘 정책을 하면 그러면 3, 4년 뒤부터는 우리가 또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신다는 건 결국 네. 이제 상가의 공실률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핵심 상권이라고 하는 강남 상권도 뭐 네. 거의 40% 이상 이렇게 공실률이 늘고 있다. 그건 너무 과한 거고. 지금 실제 가로수길 한번 가보시면요. 가로수길만. 네, 1층 상가가 거의 핵심 상권이잖아요. 거의 한 60% 비었죠. 거의 다 비었어요. 근데 70%예요? 70%까지 제가 뭐 구체적인 하여간 막 거는 눈에 막 50% 들어오죠. 이상이에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뭐 다 비었어요. 가로수 뭐 박살났죠. 1층인데.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네, 돼서 맞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가 공실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핵심 상권의 상가 공실 문제가 명동도 지금 한 8% 되거든요. 거기도. 종로도 그래요. 종로. 예, 가보면 네, 종로도 더 많이 그렇고. 비었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뭐 눈에 보이잖아요. 네. 임대차가 붙어 있는데 오래 가고 있고.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보통 적정 유동 회전율을 따질 때 적정 공실이 3에서 5%거든요. 그죠? 잠깐 이사 다니면서 빌 때. 네. 이걸 넘어서면 이제 상가가 하방 압력이 시작되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빅터 식구분들 중에도 상가 가신 분은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핵심 상권인데도 임차인은 나가려고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머리 아프셔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강남이 이 정도니까 전국 어떻게 해요? 전국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다 50% 이상 상가 공실률이고 평균으로 보수적으로 한국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내는데 지금 말씀드린 3에서 5%를 다 넘었습니다. 이 중대형 상가가 제가 알기로 11%에서 뭐 집합 상가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다 최하가 7이고 많은 데 13%예요. 그러면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네. 채우려고 그 하나 때문에 더 낮추고 그러면 그렇죠. 낮춘 대로 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죠? 연쇄적으로 하방 효과가 있잖아요. 네. 왜? 남는 게 있어요, 일단. 왜? 적정 공실률은 5%인데 내가 찾으라니까 상가 많아. 네. 그러니까 고르게 되니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인은 자꾸 관리비 나가고 손해 보니까 빨리 놀라니까 낮추게 되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 때문에 가격을 안 낮추려고 버티던 분들이 이제 내리시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버티죠. 강남도? 네. 그러면 신도시는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죠. 더 네. 심각. 지방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게 없죠. 네, 그럼 이게 아, 그 상가 공실뿐이 아니라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됐잖아요. 네. 그럼 그 건설회사는 상가분에서 우리가 공사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회사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악순환의 어떤 고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대충 예전 뭐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게 일파만파 거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이렇게 돌고 있는 사는데 연결돼 있죠. 제가 딱 죽으면 다 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실 때다. 그래서 정부도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이거 아니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랑비 젓는 것처럼 좀 무서운 네. 계속 비가 안 그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 우산을 갖다 빡 세우든지 태양이 떠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이 또한 또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꼬마 빌딩보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더 인기가 높다. 뭐 그쪽으로 더 선호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꼬마 요즘- 빌딩보다 네. 똘똘한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우리가 저 영끌 시절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네. 집이 똘똘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다 똘똘하지 않나요, 일단? 다 똘똘한데 집이 이제 없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그쵸.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강남 거예요. 얘기를 이게 하는 뭐예요? 거죠, 뭐.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금으로 둘렀나요? 그냥 그렇죠. 투자성이잖아요, 투자성. 아무래도 투자용으로 똘똘한 거를 볼 때 우리가 한 채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이 100명 있을 때 투자하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글쎄요, 한 10% 미만? 네. 네. 90%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비춰줘야 되나요? 언론이 문제죠. 그냥 기사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들끼리 잘 지내면 되잖아요. 네. 왜 그냥 서민 아파트까지 펌핑을 해요? 똘똘한 한 채의 목적이 뭐예요? 야, 돈 놓고 돈 먹기 붙어라 이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네, 돈 놓고 네. 돈 먹기 아니에요? 네.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더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돈을 더 받아서 창출되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동산 법으로 대해서 위험 경고를 다 내리는 거잖아요. 다 터졌었고. 네. 근데 또 매개체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게임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나겠어요?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 제가- 만약에 화폐가 네. 되는 순간에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똘똘한 한 채가 인기라고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에. 토지 거래가 끝나고 펌핑되고 나서 네. 붙기 시작하는데 여기 연유가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한다는 단어들이 막 나온 게 2년, 2, 3년 됐죠. 네. 그러니까 지방의 자산가들이 사실 3년 전부터 네. 다 서울에 강남- 투자, 네. 하고 있어요. 다 서울에 투자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왜 예. 다라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제가 경상대학교 경상도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강남 애들 목을 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선호하는 좀 지역이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자기 형이 거기서 강남을 샀는데 네. 지금 명절 때마다 오면 앓는 소리를 10년째 한다는 거예요. 왜? 꼭지에 사가지고 대출 많이 받으셨군요. 그렇죠. 징징 앓는 소리 하는데 그 대출 액수 빼고 집값이 한 10몇 억 됐나 봐요. 네. 들어간 돈이. 네. 대출 이자도 한 10억 되고 그랬겠죠. 완전 연끌하셨나 보네. 근데 네. 자기는 저기 그 경상대 학교 앞에 거기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2개 갖고 있대요. 예. 근데 형은 이자를 못 내가지고 버벅대는 거를 계속 명절 때마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 제가 부동산 강의하러 갔는데 묻는 거예요. 네. 자기는 여기서 몇백씩 계속 돈이 나와가지고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조금 하나 배웠죠. 그렇다. 이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인데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을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영원히 갈 수도 있겠구나. 가지만 예전 같진 않을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비버리 hils하고 네. 벨웨어라는 데가 미국에 제일 집값 비싼 데잖아요. 네. 거기도 100억, 200억밖에 안 해요. 그건 대지가 몇 평에다가 이런 데거든요. 수영장 딸리고. 그렇죠. 네. 바다 이거는 보이고. 집 한 채면 이거 무슨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왔다가 웃고 가죠. 네. 왜 이러지 이러는데 그만큼 이제 투기성이 된 거죠. 제가 볼 때.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투자성을 겸비했을 때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투자성이 있는 지역은 인기가 있잖아요. 왜? 집은 강남 상고 해봤자 40만 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40만인가 되는데 10%면 얼마? 2,200만 원, 200만이잖아요. 네. 모자르잖아요. 네. 투자 대상으로. 네. 투자할 곳이 다른 데가 있으면 좀 분산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현상이 유지가 되는 거고 다만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세 차익이 있는 사람끼리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상공회의소인가 어딜 갔는데 그분들이
강남의 투자 이게 개념이 자기 살려고 이게 아니에요. 오를 거야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기의 개념이죠. 투자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러니까 오르니까 투자한다는 좋은데 약간 투기성이 많잖아요. 그죠? 네. 정상적인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을 보시면 아는데 투자를 할 때 기본이 우리가 뭐죠? 수익률을 보잖아요. 봐야죠. 기본이잖아요. 네. 그 해외에서는 장기 임대 수익률을 체크하고 집값을 정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남 3구 다 수익률이 1%, 1.2%밖에 안 돼요. 아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니까 나보다 뒤에서 사줄 거야. 네. 비싸게. 그 케인즈가 뭐라 그랬어요? 더 큰 바보 이론 아시잖아요. 네.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사줘야 내가 돈을 잃지 않는다. 네. 뒤에 없으면 끝. 잃겠죠. 물리는 네.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똘똘한 채 좋다. 좋은데 너무 매몰되지 마라. 네. 적정 가격을 넘었으면 조정받잖아요. 그럼 꼭지 사신 분들 2021년도에 꼭지 사신 분들 때는 네. 그때 송파 27억 갔거든요. 21년도부터 지금 요번에 이제 27억에서 27억 갔는데 요번에 30억 찍고 그렇고 다시 또 다시 내려가잖아요. 25억 네. 됐어요. 그러면 네. 이분은 지금도 못 파는 거예요. 아.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네. 1, 2, 3, 5년째 집을 못 팔고 이자만 내고 있겠죠? 네. 이런 것도 냉정히 판단하시라 이거죠. 마냥 똘똘한 채는 아니다. 그러면 적정 가격일 때는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지만 적정 가격이 아니고 뒤늦게 사면 바보 한 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뉴스도 안 나, 이런 것도. 그죠? 우리 빅톡 식구들도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